아시아드 ASIAD라고도 알려진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전역의 선수들이 4년마다 개최되는 대륙 종합 스포츠 대회입니다. 아시안게임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항저우. 이곳에서는 심판이 중국에 유리한 판정을 하고 있고 중국인들은 상대 외국 선수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욕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있는 한 선수는 과거에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아시안게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은 한국에서만 했으면 좋겠어. 중국을 떠나는 그녀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가 된 태국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가 태국으로 떠나지 않고 한국에 방문해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참여한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한국에서 개최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텐데 저는 그때 한국을 처음 방문했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코치로 계셔서 좋은 기회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를 했었고 인천광역시에서 머물렀죠. 참가국만 총 45개국의 36개 종목과 439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코치로 계시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는데 원타국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어요.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하지 않고 대접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안내를 했고 정해진 숙소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버스도 잘 나눠져 있어서 재빨리 탑승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 역시 함께 탑승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들뿐 아니라 먼타국에서 와준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저는 한국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선수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각 나라별로 선수별로 나눠서 서비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배정된 숙소로 가보니 우수한 시설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저 역시 어떠한 기대감이 없었지만 실제로 도착해서 본 숙소의 상태는 아주 우수했습니다. 저는 코치인 아버지의 가족으로 왔지만 제가 만약 출전하는 선수였다면 타국에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 싶었어요. 깔끔하고 널찍한 숙소 내부의 모습뿐 아니라 서비스들이 좋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무려 45개국이 모였기에 사실 식사 문제가 뒤따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도착해서 배가 고프니 아버지께 배를 채우고 싶다고 했었고요. 한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한식이 뭔지도 몰랐기에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한식도 맛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한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머무는 동안 한식을 꾸준히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였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디저트도 다양한 입맛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코치로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셔야 했기에 저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던 중 한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혼자 여기서 뭘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한국 직원분은 다양한 관광지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숙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숙소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처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했고 지하철을 이용해 저는 한국을 여행했어요. 성인이 아니었기에 아버지께서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셨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성년이 홀로 여행하기에 위험한 곳이 아니었죠. 지하철이라는 신세계를 보고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하철 하나로 못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수도인 서울까지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죠. 심지어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았어요.
다양한 언어들로 설정할 수 있었고 역에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은 먼 길이지만 서울로 무작정 떠났어요. 서울에 내려보니 인천보다 사람이 더 많았는데 놀라웠습니다. 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높은 빌딩과 건물들이 가득했고 세련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린 태국 학생이 홀로 멀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몇몇 한국인들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 목적지를 보여주고 길 안내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에 비해 꽤 바쁜 듯 보였어요. 발걸음도 빨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 없이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한없이 친절한 것이 놀라웠죠. 그렇게 서울을 거닐며 한국 도시 체험을 해봤습니다. 태국과 전혀 다른 분위기라 그런지 신선하고 부러웠어요. 아시안게임 개최로 배정받은 숙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어딜 가나 참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요.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칸마다 화장지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집 화장실보다 깨끗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이 놀라워서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들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리에 쓰레기를 볼 수 없었던 거였죠.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문화에 감탄하며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코치로 오래도록 머물다 오셔야 했지만 저는 딱 4일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 4일 동안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일 내내 바쁘게 움직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각 나라의 선수들 중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정말 매너가 좋았습니다. 이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미소가 늘 가득했고 친절과 배려가 당연했습니다. 태국 선수들이 아닌 한국 선수들과 한국 문화를 보고 느끼며 저는 꿈이 생겼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하셔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추억을 경험한 후 저는 스포츠인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24시간을 남들보다 더 안 자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여쭤보고 노력해가며 피땀을 흘린 결과 저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고작 한 줄에 담기에 긴 고통과 인내가 뒤따랐지만 결국 해냈죠.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어요. 사실 제 꿈이 국가대표인 것은 맞았지만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매너 좋고 실력 좋은 한국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게도 꿈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었고 조금 기대가 컸어요. 아시안게임 개최국은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중국 역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를 앞두고 예민하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평소 훈련하던 환경이 아니기에 더욱 좋은 시설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혼란스러움에 패닉이 왔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도 없었고 도대체 어디로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불가했습니다. 결국 수차례 항의를 한 끝에 버스에 탑승을 하고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죠. 이미 이 과정에서 많이 지친 탓에 저희 팀 선수들끼리는 중국의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며 뒷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선수가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말하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수로 간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느낀 한국과 중국은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늘 친절하고 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불친절했고 매너 자체가 없었죠. 물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스포츠에서 늘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걸 선수들끼리는 알고 있었기에 중국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착한 선수들에게 방 배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선수들의 탓을 했죠. 다들 조용히 있어야 안내를 해줄 텐데 왜 이렇게 성하냐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몇 시쯤 어떤 나라의 어떤 선수들이 몇 명이나 도착할지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준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비스와 시스템부터 엉망이라 너무나 불쾌했지만 숙소 컨디션도 엉망이었죠. 제가 중국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보이는 곳만 화려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딱 보여지는 곳곳만 화려하게 시선을 끄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숙소도 마찬가지였죠. 보이는 곳만 깔끔했고 살짝만 들춰보면 청소가 엉망이었습니다. 태국도 위생이 엉망인 곳이 꽤 있는데 중국에 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인데 말입니다. 이미 중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바닥을 쳤고 컨디션까지 엉망이었어요. 최대한 페이스 조절을 해가며 훈련을 하려고 했지만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중국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국 선수들에게는 한없이 아량을 베풀고 그들의 훈련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반발이 거세더라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뒤재기는 사실상 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어떻게든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긴 시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스포츠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칙을 서슴없이 했어요. 반칙을 해놓고 뻔뻔하게 넘어가는 행위를 일삼았고 억울하게 패를 해야 했죠. 이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과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모든 선수들의 노력을 반칙 허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 특히 한국도 이런 일을 당했죠. 보는 눈이 있는데 중국은 참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반칙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쥔 국가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했어요. 거액 뇌물을 먹인 것 아니냐며 더티 플레이를 하는 것도 부족해 모두가 한통속이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문화를 가졌고 인성을 갖춘 곳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선수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과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하는 중국에 분노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허무했지만 운 좋게 휴식기에 접어들며 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2014년에 방문했던 한국보다 2023년에 한국은 더 발전했고 더 좋아졌어요. 확실히 선진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선수들이 유난히 매너가 좋은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티 플레이를 하는 중국에 대해 욕을 하면서도 노력한 자국 선수들인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국민들의 모습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사실 국가대표로 한 나라를 대표해 나갔는데 승리를 하지 못하면 자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욕먹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부상 입은 선수들이 있다면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걱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에 의해 다치고 쓰라린 마음을 한국에 와서 치유하려고 왔던 한국이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의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걱정을 해줬습니다. 자국 선수들이 아닌데도 진심으로 말이죠. 중국은 이번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깨우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서비스와 시스템이다. 부족한 것을 떠나서 시민의식과 스포츠인으로서의 정신을 제대로 심어야 할 겁니다. 물론 태국도 시민의식은 부족하죠. 그러나 이번에 선수들끼리 한국과 비교를 하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중국처럼은 하지 말자며 오고 가는 말이 많았죠. 이는 타국 선수들도 말이 많았어요. 한국도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수많은 나라 중 단언컨대 제일 뛰어나서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수많은 나라의 선수들과 국민들이 저들의 스포츠 정신과 시민의식을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긴 얘기를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단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부분을 알기를 원해서죠.
언젠가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은 분명 한국에서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아닐까 싶네요. 중국인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불쾌함을 표시하기 전에 정말로 떳떳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차라리 앞으로 한국에서만 아시안게임을 치렀으면 하기도 싶고요. 중국에서 국제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하면 안 되는디 왜 자꾸 중국에서 행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저것들은 매번 욕을 먹으면서도 저것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반칙하려고 저러는 건가?